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전북 곳곳에서는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분향소에는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벌써 2년. 시민들은 그날의 참담한 기억을 되새기며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세월호 이주기니까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항상 기억하는 마음으로 와서 절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희미해져가는 세월호의 비극. 자발적으로 나선 학생들은 잊지 말자고 기억하자고 시민들에게 호소하기 위해 거리 행진을 벌였습니다. 사람들이 세월호 사건을 많이 잊고 있으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모인 한옥마을에서 잊지 않게끔 저희가 손풀랑 들고 열심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떠난 수학여행. 배를 탈출하지 못한 학생들은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행위예술가는 세월호와 함께 가라앉은 학생들의 절규를 온몸으로 표현했습니다. 세월호 농성장 지킴이들은 합창을 하며 진상규명을 통해 반드시 책임자를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추모 문화제에는 빗줄기 속에도 100여 명의 시민들이 함께했으며 공연 중에 일부 시민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군산과 남원 등 전북 곳곳에서 희생자들을 위로하는 추모제가 열려 진실을 밝히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는 시민들의 마음이 하나가 됐습니다. JTBC 뉴스 조창인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전북 출신의 국회의원이 33명이 당선돼 전체 300석 가운데 11%를 차지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역구 의원 10명과 비례대표 23명 등 모두 33명의 의원이 전북 출신이라며 이들 의원과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지역의 현안을 풀고 국가 예산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진안 출신으로 육선 고지에 오른 정세균 의원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협상 여부에 따라서 국회의장 후보로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이 전북의 제1당으로 오른 가운데 전라북도 의원들이 오는 7월로 예정된 국민의당 전당대회에서 지도부로 선출될지가 주목됩니다. 정동영 의원은 당권 도전을 언급할 때가 아니라고 밝혔지만 당대표에 직접 출마하거나 간접 지원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4선이 될 조배숙 의원과 3선의 유성엽 의원은 각각 최고위원과 원내대표로 선출될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조경업체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 불황에 건설 물량까지 줄어서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정유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제에 있는 한 조경업체의 나무밭입니다. 주로 가로수로 사용하는 느티나무와 대왕 참나무 1,600그루가 심어져 있습니다. 심은 지 5년이 다 돼가지만 그동안 한 그루도 팔지 못했습니다. 수입이 없기 때문에 퇴비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제초 작업도 못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내년엔 모두 캐내야 됩니다. 제가 출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주로 이제 다시 캐서 버리는 일만 지금 3번째 했습니다. 조경업계의 불황은 최근 2, 3년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1,856억 원을 기록했던 전북의 조경수 매출액은 1년 만에 절반 이하인 893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개인들이 주로 찾는 나무 시장도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감나무와 매실나무 등은 지난 4, 5년 동안 충분히 공급돼 올해는 각 지역마다 30% 가까이 매출이 떨어졌습니다. 요즘에는 그냥 자기 집에서 조금씩 먹고 할 것만 약간 몇 주씩 이렇게 사가고 대량으로 심는 사람이 드물더라고. 더구나 올해는 도로, 교량 등 전북의 SOC 예산이 지난해보다 2천억 원이 감소하는 등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조경업체들의 경영난이 더 깊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정윤상입니다.
중소도시와 농어촌에 150채 규모의 맞춤형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LH가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건설비의 10% 이상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올해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을 희망하는 지자체가 오는 7월까지 제안서를 제출하면 8월에 사업 후보 지역을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전북교육청의 감사 결과 완주 게임과학고등학교의 비리가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거의 비리 백화점 수준인데요. 교육청은 학교 관계자 24명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달 학비가 100만 원이 넘지만 열악한 교육 환경으로 문제가 된 완주의 게임과학고등학교. 교육청 감사 결과 교장 가족이 횡령한 돈이 기존에 알려진 4억 원 외에 인건비로 1억 5천만 원을 추가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결산서를 제출하고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학교에 근무하지도 않은데 근무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방과 후 학교 강사료라든지 또 기숙사 부사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데 기숙사 부사감으로 이렇게 급여가 나간다든지. 게임고 강의를 한 산업기능요원도 교장이 사실상의 설립자인 병역특례업체 소속이어서 병역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산업기능요원은 다른 업체에 종사할 수가 없어요. 방학 기간에는 오전 오후에 즉 그 업체에서 근무할 시간에 학교에 와가지고 아이들 강의를 했던 거죠. 무자격자와 교장의 친척을 방과 후 학교 강사로 채용하고 전교생을 강제적으로 방과 후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했습니다. 교육청은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비리 연루자 24명에 대해 수사 의뢰하고 파면과 해임 등 신분상 조치도 요구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라북도가 시각과 청각 장애인 등 200여 명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다음 달 20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제품 가격의 20%를 부담하면 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10%만 부담하면 됩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2009년부터 1,500여 대의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지원했습니다. 태풍 등 자연재해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벼보험 상품을 다음 달까지 지역 농협을 통해서 판매합니다. 보험료의 80%는 정부와 전라북도가 지원하기 때문에 농민은 20%만 부담하면 됩니다. 전라북도는 벼의 경우 특약으로 병충해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고 올해부터는 재해를 입지 않으면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준다며 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이 글로벌 해외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과 함께 귀국 성과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인재육성재단 조사 결과 연수생의 97%가 해외 연수 프로그램에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68%는 어학 실력이 향상됐다고 말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여름학기 글로벌 해외 연수를 오는 8월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내일 오전에 그치겠습니다. 낮에는 서해안과 내륙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여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군산과 김제 등 서해안 지역은 오전에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다 오후에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9도에서 10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16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일겠습니다. 전주와 남원 등 내륙 지역은 오전 늦게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12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가 예상됩니다. 전주 기상지청은 당분간 평년 기온 수준을 유지하겠고 다음 주 목요일쯤 또다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